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2021년 4회 유체역학 5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자, 액체가 수평으로 놓인 원통형 튜브. 이거 원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력 손실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원관과 압력 손실 두 개가 나오면은 가장 처음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 이 하겐-포화제유 공식, 요거를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힌트를 주는 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완전 발달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유체의 밀도, 점성계수 다 필요한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뭐 이거 미터 삼성 퍼세크 단위 환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쭉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P, 델타 P 이 압력 손실 구해 보시면은 8.59kPa.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52번입니다. 자, 피토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피토감 문제는 이 그림, 이거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라 그랬죠. 여기서부터의 이 높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수면 위로부터의 이 높이, 이게 교재에서는 델타 H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H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 루트 2지 H의 이 H가 이겁니다. 그래서 V는 루트 2지 H. 솔브 풀어보시면은 H는 0.204.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53번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같이 보죠. 자, 매우 큰 두 저수지 사이에서 터빈이 설치되어 동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자, 이것만 딱 보고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터빈은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 그 다음에 동력은 감마 QHL 요 공식을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량 주어지고 마찰 손실수도 그 다음에 작동 효율 주어지고 동력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중수 이상이 되시면은 문제를 풀만 합니다. 이건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이고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은 처음에는 도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1번과 2번을 가지고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터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쓰고 여기 원래 펌프가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은 펌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터빈만 있죠. 다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을 보면은 양쪽 다 대기압으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둘 다 저수지니까 0입니다. Z1 Z2는 30이고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수두라 그래서 5m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풀어보시면은 이 터빈의 수두가 25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5m를 가지고 옆에 효율도 있죠. 0.9, 90%니까 0.9 곱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183.8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풀이 방법은 조금 전형적이긴 한데 이렇게 조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이 풀이 방법을 암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4번 보겠습니다. 2차원 평면 R세타 평면 이거 극좌표계죠. 이거의 연속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연속 방정식이 키워드가 아니에요. 뭐 질량 유량이 M1과 M.2가 같다. 이게 아니고 비압 축성 유동의 반지름 방향의 속도가 VR, 그 다음에 V세타는 0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는 문제는 유체역학에서 정말 어려운 파트에 속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비압 축성 유동. 우리가 유체 유동 방정식을 했을 때 비압 축성 유동이다라는 것은 파셜 로우, 파셜 t가 제로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딱 이 항이 어디냐면은 첫 번째 항이 이 비압 축성 유동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접선 방향의 속도 V세타가 0이라 그랬는데 이 항이 세 번째에 있어요. 근데 지금 V세타가 만약에 0이라 그러면은 파셜 제로, 파셜 세타가 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0입니다. 0을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요 항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R분의 1은
요거를 이제 조금 보시면은, 자, 이 형태를 좀 잘 보세요. 자, 요 위에 파셜 이제 미분하려는 함수가 r 로 vr인데, 지금 보면은 요 r이 이제 변수예요. 살아 있습니다. 이 로는 상수예요. 여기 비합 축성이니까 이 밀도는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 vr이 문제인데, vr이 상수가 아니죠. 지금 r만의 함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파셜 r로 미분하기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vr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는 게 아니고 양변을 그냥 적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살아 있으면서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적분을 하시면은, 이거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r분의 1은 없어지고, 이 파셜 r도 그냥 양변에 오른쪽에 이 적분상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 로 vr, 요거는 c, 요 적분상수가 되고, 지금 보면은 이 vr은 이제 옆으로 이항했을 때 r, 로 분의 c가 되는데, 지금 이 함수꼴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r은 변수입니다. 변수, 반지름이고, 로는 상수예요. c도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fr, 즉 반지름 방향 거리 r만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꼴을 봤을 때 vr은 r에 반비례하는 함수,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풀라고 난 문제가 아니고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버킹햄 파이 정리. 요거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파이 정리 공식 암기하셔야겠죠? 파이는 n-n이다. 근데 문제 보기에서 보기가 아니고 조건에서 k가 변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m이겠죠? r은 변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차원의 개수. 이게 n이겠죠? 그래서 이 파이, 무차원수의 개수 또는 무차원수의 관계식 몇 개? n-n개. 여기서는 k-r개.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경계층 유동인데 지금 경계층 배제 두께, 지금 델타 별로 되어 있고, 경계층 두께, 델타, 요거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보니까 공식에서 이 델타가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여유가 되시고 이제 중수 이상, 이제 고수로 넘어갈 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적분, 그리고 또는 이런 편미분, 편적분, 이런 것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풀 문제가 정말 많아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경계층 배제 두께 또는 뭐 운동량 두께도 있었죠. 이거는 배제 두께니까 델타 별은 인테그랄 0 델타 1 마이너스 u분의 자유표면 u분의 스몰 u, 이렇게 dy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uy가 지금 u 곱하기 델타 분의 y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적분을 쭉 풀어보시면은 2분의 1 델타가 이 델타 별이 나오고 관계식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옛날 기출에서 이제 다시 출제된 문제인데요. 자, 보면은 원통 주위에 포텐셜 유동이 있다 하면서 상류 유속 V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유 흐름 속도겠죠. 그리고 동일한 유속, 여기서 세타가 몇일 때 V가 똑같이 나오겠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공식이 있다거나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반경 방향 속도와 원주 방향 속도, 즉 원통 주위의 유동에 관한 공식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거는 공식을 안 다음에 해석을 하고 거기서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반경 방향 속도와 원주 방향 속도가 있는데요. 반경 방향은 이렇게 나가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화살표, 이게 바로 원주 방향 속도 V 세타가 됩니다. V 세타에서 지금
표면이니까, 원통 표면이니까 A가 R이 되고, A가 R, 그러면은 R제곱분의 R제곱, 이건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2V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V 세타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원통 표면의 유동 속도라는 게 2V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상류 유속과 V라고 같아지니까 V가 2V 사인 세타. 그럼 세타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30도 또는 150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각이죠. 그러니까 30도로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암기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굳이 시험장에서 푸실 게 아니고 그냥 30도 요걸 외우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8번입니다. 자, 문제의 길이 보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풀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해수 내에서 잠수함. 자, 잠수함. 이거 이제 보면은 상사 실험이죠? 잠수함. 무슨 상사? 레이놀즈 상사. 이거 바로 떠올리셔야겠죠? 2.5 뭐 움직이고 있는 지름 280. 자, 그래서 항력을 풍동 실험을 통해 예측한다. 즉 상사 실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 좀 주어져 있어요. 레이놀즈 수를 갖게 하여 실험하였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레이놀즈 상사를 먼저 적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항력에 몇 배를 곱해야 해수 내 음파 탐지기의 항력을 구할 수 있는가 해서 이 공식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이 레이놀즈 수를 이제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한번 좀 변수들을 좀 대입해 보면은 이 VP가 없어요. VP가. VM이 모델의 속도가 없습니다. 지금 이 140mm의 속도.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구하냐면은 레이놀즈 수, 이 레이놀즈 상사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N분의 VD P는 N분의 VD M으로 솔브 풀어보시면은 VM이 50m/s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공식이 항상 성립을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그대로 P와 M 모델에 대해서 쭉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33 해서 답은 4번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제 시험장에서 실제 풀라 그러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즉 이런 문제는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점성계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것은 측정 장치 문제가 되겠어요. 자, 피토관, 이건 이제 유속이죠. 슈리렌법. 자, 이거는 이제 빛의 굴절 실험인데 이거는 사실 유척학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자, 벤투리미터. 벤투리미터는 유명한 거죠. 이 유량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이볼트. 이게 점성계수, 뮤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2021년 2회였나요? 그때는 이제 이 각각의 점도계에서 어떤 법칙을 썼니도 중요하게 이제 다뤄진 게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하겐포화제유 공식을 사용한 점도계는 해서 오스트발트가 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거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60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렵죠? 이거는 사실 풀면은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노즐 유동과 거의 유사해요. 노즐 이제 풀지 말라 그랬죠? 노즐과 거의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과 이 역학의 이제 힘 관계도 다 따져야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면은 단면적 주어지고 유량 1000리터/s예요. 그리고 이 x 방향의 힘 fx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의아했던 게 높이가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대기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 내부고 이거는 대기다. 그 다음에 자체 중량과 물의 중량, 곡간에서의 마찰 손실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딱 처음에 이제 보셨을 때 어떤 거를 이제 느끼시면 좋냐면은 베르누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친절하게 1과 2를 이렇게 포인트 지점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베르누이다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은 유량 공식 Q는 AV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V가 안 주어져 있죠. V1, V2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유량 1000리터/세크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세컨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이 아니고 3. 그래서 이거는 1m 3승/세컨드고 Q는 AV 지금 면적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V1과 V2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이 베르누이 법칙을 적용할 때 관 내부에서는 압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노즐 유동할 때 누차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P1이 단순히 뭐 대기압이나 뭐 게이지압 두 개가 아니라 게이지압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합쳐진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압은 있고 이건 전제로 되어 있고 게이지압이 따로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P2는 대기니까 대기압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차는 1.5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P 게이지압, 이 관 내부에서의 압력, 작용하는 압력이 3217호 파스칼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힘의 해석에서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힘은 이쪽 FY와 X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구하는 게 FX이기 때문에 X 방향 힘만 이제 구해보자면은 처음에는 이 압력에 의한 힘 P 게이지 압력과 면적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게 유동유체의 힘 로 QV 또는 로 AV 제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튕겨져 나가는 로 QV가 있고 로 AV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각도 요거 이제 120도겠죠. 120도 요 로 QV 코사인 120도가 이제 반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fx를 구하실 때 이거는 플러스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요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호 관계를 따져서 이 반력 fx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어렵고 여기서 한번 어렵고 그래서 공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로 큐브 코사인 120도가 되고요. 이걸 이제 쭉 풀어보셨을 때 20370 뉴턴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아마 이제 동력학이나 이런 힘의 관계가 어려우시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실 텐데 이 반력 지금 보면은 fx로 힘을 주지 않습니까? 이 힘이 얼마인지를 조금 판단을 하시면은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유체역학 해설 강의 이제 풀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약간 풀면 안 되는 문제들이 중간에 이제 함정처럼 많이 있었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풀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과목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6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